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7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캐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1차 상승을 만들고 나서 좀 확인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어디서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라인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3차 상승,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차트 모양이 나와줘야지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조정받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은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섣부르게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들 거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놓은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1차 상승을 끝마치고 나서 고점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 고점 대비 얼마만큼 하락한 지점인지를 이 소수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0.236 라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가 빠진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0.382 라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2%가 빠진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236 라인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조정폭이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382 라인 32만 원대에서 지지라인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추가 하락 나오면서 618 라인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면서 실시간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 평균 단가가 높으셔서 물타기 타점, 저점에서 찾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섣부르게 지금 벌써 지지라인 형성됐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면 며칠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 시장 전체에 들어와 있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호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죠. 이 부분이 연내에 승인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호재가 죽지 않은 거고, 추가로 피델리티를 비롯한 월가의 여러 개, 총 6개의 기업이 만든 거래소 EDX 마켓도 거래가 시작되면서 현재 총 4개의 코인이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낸 거고, 앞으로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2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번 주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4천만 원도 뚫리고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를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는 리플이 비록 저번 주 목요일 날 SEC와의 소송에서 거의 승소와 다름없는 2차 시장 ODL 구축 이후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판결문을 받아냈기 때문에, 자, 리플이 이 시장의 반등장을 이끄는 모양새였는데, 자, 비트코인은 전혀 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자체에 지금 악재가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천만 원도 다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뚫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다라는 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같은 줄기에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이캐시도 그렇죠. 이런 코인들도 같은 줄기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82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만들지 못하고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들어온 악재는 뭐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이게 금방 끝나서 남아있는 다른 호재들로 인해서 빠르게 2차 상승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을 또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명해드릴 이 악재는 이 악재가 소멸되고 나면 확실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과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 악재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 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모두 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전 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4%를 기록했었고 그래서 이번 달 시장의 예측치는 3.1%였죠. 그런데 사실 이 수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은 3.1%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줄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약보합 형태를 보이면서 이 관망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이 공포 심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오히려 예측치보다 낮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근원 CPI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지 못했었죠. 통상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과 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 시장인데 이번에 디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재가 이 부분인데요.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음을 확인했음에도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탈출을 실패했고 오히려 바닥으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9,000개가 이동한 게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9,000개는 현재 시세로 3억 달러 규모,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내 매도 예정인데 이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이 작년 11월 달 얘기였죠. 그리고 이걸 이미 올해 3월에 한번 매도를 비슷한 물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갑에서 이동된 게 포착이 되니까 또 한 번 이들이 이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3월 달을 봤을 때 3월 달이 처음으로 범죄 수익 물량을 매도한 때인데 보시면 이때가 3월이죠. 미국 정부 월렛에서 매도를 했을 때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 빨간색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한 달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리플도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거의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냈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미국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한번 SEC에서 거절당했지만 이 거절한 사유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재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승인의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월가 기업들 피델리티를 포함해서 6개의 기업들이 만든 거래소죠. EDX 마켓도 최근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파월 의장도 최근 연설에서 코인을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는 멘트를 했다라는 이런 여러 호재들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의 비트코인 매도 요게 진행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은 세력들이 들어온 작전 코인들보다 그때는 세력들이 이런 작은 코인에서 굳이 작전을 펼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 흐름으로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단가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그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돌아오는 게 2024년 현재 4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터 시장이 어떤 흐름을 차트를 그려가냐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느 매수가를 가지고 있냐,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한 가지 이슈,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7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bp를 인상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이후에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현재 시장은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번에 파월 의장이 의중을 내비쳤던 것처럼 연내에 2번의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게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27일 날 한 번 25bp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이날 쏟아낸다라면은 당연히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에서의 매도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조금 힘든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은 이렇게 버티는 국면으로 갈 공산이 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매수 타점을 저가에서 잡고 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상담도 해드리면서 타점 그리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말 사이에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타점 그리고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 전환하셔서 재밌게 오래 코인 시장에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